자, 반갑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죠, 요즘에. 나도 뭐 아이폰 이번에 14 프로를 가지고 오면서 뭐 13보다 월등하게 좋아진 성능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액세서리가 뭘까요? 스마트폰 사진에서 외장 렌즈겠죠. 외장 렌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사이즈에서 나오는 엑소 렌즈. 음, 일단은 브랜드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일단 이때까지 어, 지난 6, 7년 동안 써본 거는 울란지가 있었고,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샀었어요. 울란지가 있었고, 모먼트 렌즈가 있었고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샌드마크는 최근에 리뉴얼 됐다고 했었어요. 이번에 몇 달 전에 리뉴얼 돼서 나온 거 샀다가 반품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게 비스트 그립 프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렌즈들이고요. 그 다음에 깜빡했구나, 제일 처음에 썼던 게 이 사이즈 렌즈였어요. 총 5가지를 써봤네. 사이즈, 울란지, 모먼트, 샌드마크, 비스트 그립. 다른 거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5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걸라고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엑소 렌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 써봤으니까. 엑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자이즈에서 나온 거고요. 진짜 말 그대로 자이즈의 그 옵틱 T 마크도 있네. 자이즈 옵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압도적으로. 내 압도적으로 좋은데 근데 왜 안 써?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13mm 마운트거든요. 13mm 마운트가 이제 엑소 렌즈는 2015년도에 나와서 아이폰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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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을 위주로 나온 렌즈였고요. 2017년에 단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근데 2019년까지 썼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폰 10이나 10s 같은 경우에는 빗플레이라는 회사, 중국계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계 회사일 거예요. 중국계 회사에서 자기들도 렌즈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빗플레이에서도. 빗플레이가 또 13mm였거든요. 그래서 빗플레이 케이스를 가져와서 이걸 끼워서 썼어요.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샤프했고, 샘플 사진으로도 내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샘플 사진 보면은 이제 요 S펜들 아주 극좌측 극우측의 샤프니스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풀프레임 카메라에 F11 놓고 찍은 퀄리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샤프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센서는 그 당시엔 작았죠. 그래서 주간 1몰 1출까지는 괜찮았지만 뭐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이러면은 사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안 쓰게 된 이유가 B플레이도 2019년, 그러니까 아이폰 11 프로까지만 케이스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케이스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스트 그립 케이지를 사서, 37mm거든요. 비스트 그립 마운트는. 비스트 그립 케이지를 사서 어댑팅이 있어요. 13mm, 37mm로 스텝업하는 어댑팅 링이 팔더라고요. 엑소 렌즈에 맞게 나온 게 이제 아마존에 팔던데, 끼워서 쓸 수는 있지만 이 렌즈 자체가 작은 센서를 위해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주변부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엑소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울란지 같은 경우에는 모먼트보다도 하위 호환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퀄리티가 사자마자 그날에 반품을 했습니다. 미국이 좋은 점, 온라인에서 사면 대부분 30일 묻지마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불을 했기 때문에 뭐 샘플 사진 자체도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굉장히 후지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먼트도 나는 써보긴 했지만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환불을 해버렸어요. 모먼트를 처음 쓰게 된 게, 모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2014년 아이폰 5S가 이제
아이폰의 메인 아이폰인 순간 모먼트에서 그 당시에 모먼트 V1을 냈어요. 와이드 앵글 뭐 텔레렌즈 이렇게 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마운트 자체도 없었어요. 이런 마운트 자체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 마운트했어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냥 끼워서 썼어요. 이미지 퀄리티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옵틱 굉장히 안 좋았고요. 나는 쓰지는 않았지만 뭐 지금도 사진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유튜브 같은데 보면. 그런데 모먼트 V2가 2016년 17년 아이폰 7 뭐 7인가 8인가 하여튼 그쯤에 나왔는데 한 지금부터 6, 7년 됐어요. 그때 나왔을 때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옵틱을 싹 바꿔가지고 굉장히 샤프하대요. 굉장히 좋대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그 렌즈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V2 시리즈 현재까지도 자기들의 모먼트의 메인 렌즈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좋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 당시에 엑소 렌즈를 이미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지? 이게 좋은 게 맞나? 왜 이래 안 샤프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터진 게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결정적으로 모먼트가 욕을 보기 시작했죠.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13부터 이제 1.7분의 1인치 뭐 그까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센서가 갑자기 커지니까 이제 구형 렌즈는 안 그래도 샤프하지가 않은데 이제 블러리 굉장히 안 좋아. 스면하게 완전히 그냥 바셀린으로 주변부 바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14 프로가 오면서 센서 사이즈가 더 커졌잖아요. 1.3분의 1, 1.28분의 1인치니까 센서 사이즈가 더 커지니까 이제 비니팅까지 생기는 거예요. 사진에. 사요나라죠. 그래서 이번에 나는 그래서 모먼트는 내가 2020년에 아이폰 11 프로랑 같이 해서 썼었어요. 와이드 앵글 그 다음에 아나몰픽 이렇게 썼는데 아나몰픽은 뭐 영상만 찍을 거야. 영상하면 어차피 약간 크롭 되니까 아나몰픽은 오케이 not bad 였는데 와이드 앵글은 2020년 아이폰 11 프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7에서 모먼트의 옵틱 퀄리티가 최전성기였고 그 다음부터 센서가 커지면서 점점 감소하다가 이번에 그냥 완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굉장히 안 좋아졌죠. 뭐 영상을 찍으면 이제 사진보다 영상은 크롭이 되니까 뭐 모먼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리뷰어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뭐 내가 뭐 구라를 쳐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난 풍경 사진 찍고 구독자도 뭐 얼마 없는데 내가 구라를 쳐봤자 뭐 난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난 구라는 안 칩니다. 리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샌드마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샌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몇 달 전 3, 4개월 전에 이제 리뉴얼이 됐어요. 렌즈가. 그래서 리뉴얼된 렌즈를 샀어요. 텔레 렌즈를 샀는데 뭐 영상이나 사진을 떠나서 주변 부분은 굉장히 샤프했어요. 만약에 보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물 사진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풍경을 가끔씩 찍는다 텔레렌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폰에 4800만 와서 메인 카메라에 텔레렌즈를 끼워서 나는 그렇게 쓰고 싶다. 텔레렌즈를 그냥 아이폰 빌트인 텔레렌즈 쓰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쓰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주변부 굉장히 쓰레기에 가깝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환불을 했는데 아직 환불을 못 받았어. 환불해서 리턴을 했는데 아직 환불은 안 들어왔어요. 뭐 언젠가 오겠지. 안 되면 페이팔을 통해서 클레임 걸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 결론이 뭔데? 결론은 비스트 그립 프로 시리즈입니다. 비스트 그립도 렌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싸구려가 있고 프로 시리즈가 있는데 프로 시리즈 특히 마크 2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비스트 그립은 그래서 완벽해? 완벽하진 않아요. 이 친구도 비스트 그립도 극 주변부 이제 극 좌측은 괜찮은데 극 우측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봐왔던 렌즈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4에 나온 시리즈에 나온 울트라 앵글 렌즈, 울트라 와이드 렌즈와 그 다음에 이 렌즈를 메인 아이폰 카메라 렌즈에 달았을 때
이미지 퀄리티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더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완벽하잖아요. 엑소 렌즈 같은 렌즈는 앞으로도 안 나오지 싶어요. 짜이즈에서 한 번 더 내주면 좋겠는데 엑소 렌즈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쓸만한 수준. 일단 내 기대치를 충족했다면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좋은 렌즈는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아나몰픽 렌즈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이거는 영상용이니까 아나몰픽도 일단은 메인 렌즈와 3배 줌 렌즈에 끼워서 확인했을 때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정말 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비스트 그립 합격. 근데 비스트 그립을 쓰고 싶으면 이제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있는데 비스트 그립이 유니버설 그립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14 전용 케이지가 있어요. 난 전용 케이지를 산 이유가 뭐냐면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폰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라든지 뭐 어떤 폰을 이렇게 딱 끼워요. 그러면은 갤럭시 뭐 그 구글이라든지 갤럭시에 있는 카메라와 이 마운트의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뭐 1mm면 1mm, 0.5mm면 0.5mm 이렇게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mm랑 0.5mm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1mm일 때 굉장히 1mm가 최적의 세팅이라고 치면은 다른 핸드폰을 끼웠을 때는 0.5mm가 될 수도 있고 1.5mm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거리가 렌즈와 그러니까 이 렌즈와 핸드폰 렌즈의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거리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핸드폰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핸드폰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카툭띠 때문에. 그래서 유니버설은 추천드리기가 내가 뭐 장담을 못하는 게 굉장히 블러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진 자체가 그 거리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비스트 그립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전용 케이지를 사야 됩니다. 아이폰 14 프로 케이지, 12 프로 케이지, 13 프로 케이지 이렇게 전용 케이지를 사면은 이 사람들이 전용 케이지를 만들 때는 딱 그 거리가 최상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리를 딱 맞춰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보다.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뭐 전용 렌즈 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솔직히 비스트 그립 살 거 아니면은 사지 마시고 왜냐면 이미지 퀄리티가 너무 후지니까. 아니 내가 환불할 때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이폰의 메인 화질이 좋아서 메인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그걸 쓰고 싶어서 니네 리뉴얼한 텔레렌즈를 샀는데 어떻게 빌트인 카메라보다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후지면은 내가 굳이 쓸 이유가 있나? 물론 bokeh 좋다. 인물 사진은 괜찮아. 하지만 그걸 제외한 모든 거에서 굉장히 안 좋다. 나 환불 이유가 다 그거였어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난 구라 안 치고 진짜 직설적으로 말한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2022년 가을 출사한 거 지금 아랫게는 며칠 전에 2020년에 한 거 올렸잖아요. 2022년도에 한 거 이제 정리해서 조만간에 올리겠습니다.